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f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문을 만드는 조건, 규칙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 if라는 키워드를 줬고요. 그 뒤에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론을 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들여쓰기를 하고, 그 들여쓰기가 된 상태에서 어떤 명령문을 적으면은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을 하게 되죠.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if 뒤에 if를 적고요. 여기에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명시적으로 true라고 적어 볼게요. 하고 콜론을 적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탭키가 띄어쓰기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뭔가 실행할 문장을 적어주면 되겠죠. 뭐 true면은 뭐 배고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장이 실행이 되죠. 왜? if 조건문이 true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뭐 조금 더 명시적으로 쓰면은 헝글이라는 변수에 true라는 값을 넣고요. 그죠? 하고 if 조건문 뒤에 이 헝그리를 적어줍니다. 하고 똑같이 프린트 배고파요 라고 하면은 지금 얘도 결국 헝그리에 true가 들어있으니까 위에 문장하고 같은 얘기죠. 여기에는 이제 콜론을 적지 않고요. 변수 선언해 주는 거니까 콜론 빼고 둘 다 실행이 됩니다. 이 true 대신에, 그러니까 헝그리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true 아니면 false인데, 이 true 대신에 예를 들어 1이라고 적었다. 1도 true죠. 똑같습니다. 결론은 2라고 적었다. 2도 true죠. 왜요? 무언가 있으면 true라고 했죠. 뭐 만약에 여기에 문자열인데 아무것도 넣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없죠. 그럼 얘가 헝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false가 되기 때문에 얘만 지금 실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뒤에 false, true인지 false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식을 넣어주면은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false인 경우 여기서 봤죠? 얘를 다시 복사해서 보면요. 이런 것도 false고, 또 뭐 0도 false죠. 0도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얘를 참으로 바꾸고요. 배고파요를 실행하고 이어서 프린트를 하나 더 하는 거를 해볼게요.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참일 때 여러 개의 명령문이 이제 실행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 개가 실행이 되는데, 이때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실행문은 앞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이 실행문하고 이 들여쓰기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4칸을 띄웠는데 얘는 3칸을 띄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를 3칸 띄웠다. 그럼 뒤에도 이렇게 3칸을 띄워줘서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 파이썬 스타일 권장하는 거는 이제 4칸 탭키를 띄어 쓰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if 이 조건을 쓰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4칸을 띄어쓰게 권장이 되어 있죠. 3칸 띄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문을 벗어난 명령문은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얘를 다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지금 밥 먹으러 가요는 앞에 있는 배고파요와 같은 간격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아예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해 보면은 둘 다 얘도 실행이 되고 얘도 실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if문과
어때요? 상관이 없는 네, 문장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실행이 되고 나서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거짓일 때 보면은 이렇게 붙여놓을까요? 그러면 이 배고파요는 이 조건이 거짓이라서 출력이 안 되고, 얘는 이 if문을 벗어나서 얘랑 상관없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요만 실행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if문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과 사용 방법이었어요. if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바로 if else문인데, 얘는 else는 if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그 문장을 이 else 뒤에 적어주는데, 이 else 뒤에는 이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if 조건이 아닌 때 무조건 얘가 실행되기 때문에 따로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짝수인지 홀수인지 한번 알아보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x가 어떤 변수 x에 뭐 1을 넣고요. if 짝수를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되겠죠. x를 나눕니다. 2로. 그런데 이게 짝수면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0과 같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로 짝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근데 짝수가 아니면 이제 다 홀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뒤에다가 else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else 하고 조건을 적지 않고 바로 콜론을 적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해서 홀수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짝수인 것부터 하면 얘가 2다. 그러면은 2는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실행이 되고, else로는 내려오지가 않죠. 그런데 홀수인 경우에는 얘가 거짓이라서 얘는 실행이 되지 않고 바로 얘로 넘어가서 else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if else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 elif가 들어가는 또 이런 규칙이 나옵니다. elif는 else if의 이제 줄임말이 되겠고요. 위의 조건이 아닌데,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다른 조건을 쓸 때 이렇게 elif를 적고요. elif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 아닐 때, 위에 있는 게 다 아닐 때 이렇게 else를 써서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현실에서는 제일 많겠죠. 예를 들어 성적을 내는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고 그 외에는 D. 이런 거를 이제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 스코어란 변수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겠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해놓고 int 정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if 만약에 저 스코어가 그죠? 90점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프린트로 그냥 간단하게 A라고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계속해서 if를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또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80점 이상이면 해서 이렇게 80을 적고요. 자, 프린트 B 합니다. 또 조건을 적어서 스코어 하고, 이번에는 70점 이상이면 하고 프린트 C 하고, 이번에 이제 else를 한번 써볼까요? 다 아니면 자, 이제 무조건 D입니다. F 없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럼 어떤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받아들일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90점 맞았어요 라고 하니까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가 다 나오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건문에 먼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얘가 참이죠. 그래서 A가 나옵니다. 근데 이 80점 이상이냐, 얘도 참이죠. 그래서 B도 나오고요. 이렇게 다
C도 나오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를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스코어가 80 이상이고 그리고 스코어가 90 미만일 때 요거를 생략해도 알아듣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함부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스코어가 70점 이상인데 스코어가 또 B나 A가 되면 안 되니까 80점 미만일 때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90점 하면은 이제 A만 나와서 다행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D가 나와요. 얘는 또 왜 나왔을까? 왜 나왔냐? 자, 이 else는 바로 위에 있는 if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90점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70 이상, 80 이하가 아니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무조건 얘가 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명시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elif를 적어주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시 80만 이상을 적고요. 여기에도 elif를 적어줍니다. 80만 적고요.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조건문이 서로 위에 걸 체크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90이 아니면은 요걸 그 다음 이 조건이 되고 80이 아니면 그러니까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0 이상도 아니고 80 이상도 아니면 70 다 아니면 else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90일 때는 A가 되겠고요. 뭐 55면은 이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니까 이제 D가 되겠죠. 이렇게 elif를 쓴다. 네, elif를 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